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뇨 있으면 설탕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난 단 거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초콜릿, 사탕, 케이크는 철저하게 피하면서 정작 혈당을 설탕보다 더 치솟게 만드는 음식들은 모른 채 매일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음식들 대부분이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것들이에요. 제가 33년간 내분비내과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환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혈당은 안 잡히고 약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선생님, 저는 이제 안 되나 봐요 라고 말씀하실 때였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한 가지를 모르고 계셨거든요. 설탕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걸요. 이건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잘 안 다루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너무너무 익숙한 음식들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거 드세요 라고 권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실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방법들도 전부 공개할게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82세인 지금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이유야? 딱 하나예요. 제가 발견한 이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도 환자였어요. 50세 되던 해 당뇨 진단 받았을 때, 그때 기분이란, 매일 환자들한테 약 드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하던 제가 정작 당뇨 환자가 된 거예요. 전문이라는 자부심? 한순간에 무너졌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환자들한테는 약 처방하면서 제 혈당은 180을 오르락내리락. 약 먹어도 별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약 용량 늘리고 또 늘리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새벽까지 환자 기록 정리하고 아침엔 시간 없어서 빵 하나 물고 진료실 들어가고,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진료실에 9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약만 주시는 게 좀 그래요. 음식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은 왜 안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나 뭐하고 있었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권위에 안주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의학 논문들 다시 읽고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고 환자분들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부탁하고,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 당화 혈색소 5.6이에요. 공복 혈당은 95. 약은요? 한 알도 안 먹어요. 믿기세요? 제 환자들 중에도 약 줄이거나 아예 끊은 분들이 수백 명 넘어요. 도대체 어떻게요? 비결이요? 의외로 정말 간단해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딱 세 가지만 바꾸면 돼요. 정말이에요. 첫째, 식사 순서. 둘째, 음식 선택. 셋째, 먹는 타이밍. 이 세 가지만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3개월 실험했는데 평균 당화 혈색소가 1.5나 떨어졌어요. 약 안 바꾸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할게요.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들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고구마의 배신입니다. 고구마요? 그거 건강식품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고구마가 문제가 아니라 구운 고구마가 문제예요.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85예요. 설탕이 65인데 말이죠. 설탕보다 높아요. 에이, 설마.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고구마를 높은 온도로 구우면 안에 있는 전분이 순식간에 당으로 바뀌어요. 게다가 구운 상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엄청 빨라요. 거의 설탕물 마시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 제 환자 중에 71세 조순희 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과자, 빵, 아이스크림 완전 끊으셨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매일 군고구마 하나씩 드셨대요. 고구마는 건강에 좋다잖아요. 그렇게 3개월을 드셨는데 검사 결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9.1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순이님은 거의 울 뻔하셨어요. 선생님, 저 진짜 단 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 봤어요. 순이님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군고구마 하나 드시게 하고 30분마다 혈당 재봤죠. 결과가 어땠게요? 30분 만에 혈당이 230까지 치솟았어요. 순이님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렸죠. 군고구마 말고 찐고구마 드세요. 그것도 작은 거 반 개만. 꼭 식후에 드시고요. 찐고구마는 조리 온도가 낮아서 전분 구조가 덜 바뀌거든요. 혈당도 훨씬 천천히 올라요. 실제로 같은 실험을 찐고구마로 했더니 혈당이 150 정도까지만 올라가더라고요. 엄청 차이 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타이밍이요. 공복에 먹으면 뭘 먹든 혈당이 확 올라요. 반드시 밥 먹고 한두 시간 후에 드세요. 순이님이 이 방법으로 3개월 하셨더니 당화 혈색소가 7.2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고구마 좋아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찌세요. 굽지 말고. 그리고 식후에만 드시고요. 작은 차이지만 혈당에는 엄청난 차이예요. 두 번째 식사 순서의 비밀입니다. 밥, 국, 반찬 순서로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뭐 배웠어요? 밥 먹어라 하면서 밥그릇부터 주잖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혈당을 폭발시킨다고요. 왜냐면요, 공복 상태의 위장은 말 그대로 마른 땅이에요. 처음 들어오는 음식을 와르르 흡수해요. 이때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슝 올라가고 췌장은 당황해서 인슐린을 확 뿜어내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당뇨는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요, 순서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로만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40%나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벽을 코팅해요.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단백질은 인슐린 나오는 걸 도와주고 배부른 느낌도 오래가게 하고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까? 86세 윤기철 어르신이요. 18년간 당뇨약 드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이제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한다고 했대요. 평생 주사 맞으면서 살아야 하나? 기철 어르신 정말 낙담하셨죠. 그러다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제가 어르신 식사하시는 거 유심히 관찰했어요. 딱 보이더라고요. 밥이랑 국부터 드시고 나중에 반찬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 저랑 한 달만 약속해요.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죠. 밥을 나중에 먹으라고? 그게 말이 돼? 근데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상추나 배추 같은 채소 먼저 드시고요. 10분쯤 기다렸다가 생선이나 두부 드시고 마지막에 밥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3개월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화 혈색소가 6.8이에요. 기철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18년 동안 나 뭐 한 거야? 어르신 지금은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방법 전도사 되셨어요. 저도 매일 실천해요. 아침에 양배추 먼저, 계란 먹고 마지막에 잡곡밥 조금.
이 순서 지키니까 식후 혈당이 130 넘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채소부터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세 번째, 과일의 달콤한 함정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인데 많이 먹어도 되죠?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과일에 과당 들어 있잖아요. 과당은 포도당보다 흡수는 좀 느려요. 근데 결국 혈당 올리거든요. 더 큰 문제는 과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 있어요. 바나나, 수박, 망고, 파인애플. 이거 혈당 지수가 60에서 75예요. 생각보다 높죠? 실제로 제 환자 73세 이순자님 사례예요. 순자님이 여름마다 수박 엄청 좋아하세요. 수박은 물 아니에요? 괜찮죠? 매일 저녁 수박 두세 조각 드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우신 거예요. 혈당 재봤더니 215. 순자님 완전 패닉이셨죠? 과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순자님이랑 과일 실험을 했어요. 여러 과일 먹고 혈당 변화 측정한 거죠.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수박 한 조각 혈당 65 올라감. 바나나 한 개 혈당 75 올라감. 딸기 한 컵 혈당 25 올라감. 똑같은 양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순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먹던 과일이 이렇게 다 다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안전한 과일 권해드려요. 딸기,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이런 거 혈당 지수가 30에서 40으로 낮아요. 그리고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과일은 하루에 한 번 주먹만 하게. 그것도 꼭 식후 2시간 뒤에. 공복엔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팁 드릴게요. 과일 혼자 먹지 마세요. 견과류나 치즈랑 같이 드세요. 그럼 혈당 상승이 확 줄어들어요. 저는 과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요. 딸기 5, 6개에 아몬드 7, 8개 같이 먹어요. 그럼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혈당 지수 낮은 거로 바꿔보세요. 양도 조절하시고요. 과일도 약처럼 정량 지켜야 해요. 네 번째, 아침 공복의 마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드세요? 커피? 빵? 과일 주스? 이거 다 혈당 폭탄이에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잖아요. 우리 몸은 혈당 유지하려고 간에 저장된 당을 쓰고 있어요. 이 예민한 상태에서 당지수 높은 음식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요. 제가 모든 환자한테 권하는 아침 루틴이 있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양배추 삶은 거 드세요. 양배추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위장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 흡수를 늦춰줘요. 거기다 양배추에 인슐린 민감성 높이는 성분도 있어요. 88세 김정호 어르신 사례예요. 정호 어르신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45에서 160이었어요. 약 먹는데도 아침 혈당이 안 잡혀요. 어르신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제안했죠. 매일 아침 밥 먹기 30분 전에 양배추 삶은 거 10장 드세요. 양배추가 그렇게 좋아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뒤 어땠게요? 공복 혈당이 115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일주일 만에요? 정호 어르신 몇 번을 다시 재보셨대요. 근데 계속 같은 결과. 그렇게 3개월 하시니까 공복 혈당이 100에서 110으로 안정됐어요. 양배추 준비는 정말 쉬워요. 양배추 14통을 손바닥 크기로 자르세요. 그릇에 담고 물 조금 뿌리고 전자레인지 3분만 돌리면 끝. 맛없으면 올리브유 한 방울, 소금 살짝만 뿌려도 돼요.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요. 양배추 먹고 10에서 15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식사하죠. 덕분에 공복 혈당 95 전후로 안정돼 있어요.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두면 아침에 더 편해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양배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 혈당을 잡아줘요. 다섯 번째, 저지방의 거짓말입니다. 저지방 식품이 건강에 좋다면서요? 이게 정말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저지방 간식은 잠깐 배고픔을 달래주는데 금방 또 배고파져요. 왜냐고요? 지방이 없으니까요. 지방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배부른 느낌을 오래오래 유지시켜줘요. 적당한 건강한 지방 먹으면 오히려 과식 안 하게 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68세 박미란 님 사례 들려드릴게요. 미란 님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저지방 식품만 드셨대요. 소면, 떡, 저지방 크래커, 가벼운 것만 먹었어요. 근데 항상 배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먹고 또 먹고 혈당도 들쑥날쑥하고요. 선생님, 왜 조금만 먹으려고 해도 자꾸 배가 고플까요? 미란님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건강한 지방 들어간 간식 드세요. 방탄커피 아세요? 커피에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넣은 거요. 건강한 지방이 배부른 느낌 오래 가게 해줘요. 버터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미란님 걱정하셨죠? 근데 설명 듣고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미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먹으면 3-4시간은 배 안 고파요. 전엔 1시간도 안 돼서 허기졌는데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3kg 빠졌어요. 다른 좋은 간식도 많아요. 삶은 계란, 아보카도, 무염 견과류 한 줌, 사과 반쪽에 땅콩버터. 이런 거 혈당 별로 안 올리면서도 배부르거든요. 특히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랑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뇨 환자한테 딱이에요. 견과류도 좋은데 양 조절은 해야 해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거 건강한 지방 많지만 칼로리도 높거든요. 하루 한 줌 20에서 25g 정도가 적당해요. 저는 오후에 출출하면 이렇게 먹어요. 삶은 계란 하나, 방울토마토 5-6개, 아몬드 7-8개. 이거면 저녁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은 출출할 때 뭘 드세요? 탄수화물 간식 대신 건강한 지방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자, 지금까지 설탕보다 위험한 5가지 얘기했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군고구마 말고 찐고구마로. 둘째, 식사는 채소 단백질밥 순서로. 셋째, 과일은 저당지수 과일로 소량만. 넷째, 아침 첫 음식은 양배추 삶은 것으로. 다섯째, 간식은 건강한 지방 포함된 것으로. 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맞아요. 건강은 거창한 데서 안 나와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나와요. 제가 33년 동안 환자분들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당뇨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 병은 우리한테 더 건강하게 살라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진단받고 생활 습관 고친 분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지거든요. 제 환자 중엔 25년 동안 당뇨약 먹다가 이런 습관 개선으로 약 완전히 끊은 분들도 있어요. 물론 모든 분이 약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약 줄이고 합병증 예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 나이 많다고 오래 알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50세에 시작해서 지금 82세에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채소 먼저 먹는 거 여기서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엔 양배추로 하루 여세요. 간식은 건강한 지방 들어간 걸로 바꿔보시고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기적이 돼요. 제 82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요? 건강이 진짜 최고의 재산이다. 돈도 명예도 건강 없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은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희망 됐으면 좋겠어요.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제가 증명했고, 제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검증된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